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 앞으로 대법원 선고까지 경남 정가와 또 도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항소심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소심 판결을 좀 이해하기 힘든 걸로 좀 받아들였고요. 예. 그것은 뭐냐면 그 드루킹이 소위 말하면 킹크랩을 구동으로 인해서 댓글이 조작됐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선거에 영향이 미쳤다. 그것이 연동이 돼야 선거법과 인간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원인 행위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결과론적으로 선고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죠. 네.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기 힘든 지점이 있다. 그런데 1심에서 사실은 제출되지 않았던 이제 그 확정적인 증거를 이제 변호인단에서 제출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닭갈비로 이제 회자되고 있는 영수증 그리고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이 딱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특검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7시쯤 그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1시간 정도 그 브리핑을 듣고 그럼 8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8시에서 한 7분, 8시 7분에서 이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시간을 딱 특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분 정도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드루킹과 한 10분 정도 독대를 하고 떠난 시간이 한 8시 40분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글 타임라인에는 뭐냐면 9시 14분에서 그 사무실 떠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처음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2차 재판정에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은 뭐냐면 구글에서 나오는 타임라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도저히 김 지사가 시간상 쉽게 말하면 킹크랩의 시연을 볼 수 없다는 확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련한 사실적 심리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적 심리를 다루지 않은 판결은 뭐냐면은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 제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심정에 의해서 판단한 네. 1차의 선고를 그대로 좀 복귀한 그런 판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네. 기사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 일당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8,800만 개가 넘는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선거 제도는 헌법 정신의 그 본질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정부를 구성하는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에 들어가 보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거고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에 드루킹 사무실 파주까지 가서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이 국회의원회관에 7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그 댓글 결과를 주기적으로 김 지사한테 보고했고 또 네. 김 지사도 기사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국민의 여론을 조작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 얘기는 그래서 이 항소심 결과가 앞으로 경남 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김 지사 선고 당일에도 그랬고요. 선고 이후에 첫 출근길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과연 이게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말에 그 시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뱉은 것을 다시 삼킨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이 중차대한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 인간이 신이 나니 이상 한치의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가 되고부터
이 댓글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도지사 사무실 관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다음에 피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수차례 서울을 오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한 대행 체제가 이루어졌고 이런 2년여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남의 도정이었던 것입니다. 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의원님은요? 이제 판결에 따라서 어쨌든 승급부분 무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업무 방해와 관련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제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에서 진실이 이제 갈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업무 방해죄와 관련해서 2년의 양형 자체도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해서 최고 이제까지 많이 받은 게 벌금형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년의 양형을 때렸다는 것은 판사가 조금은 전에 편향적으로 저는 판결을 했다는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는 없고 그것은 대부분에서 아마 진실이 갈아질 거라 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거잖아요. 2심에서는. 그렇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없겠죠. 도정을 펼치는데 사람이 이제 도정에 온 힘을 쏟아도 사실은 경남의 현안들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또 대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에 임해야 됐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도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도정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도 이제 2021년도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그다음 이제 사업들을 굵직한 사업들을 미리 다 확보한 거거든. 그래서 2021년 예산안이 벌써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 또 경상도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거의 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내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예산이 집행만 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도저히 흔들 일은 없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 심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더 도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도정에 더 매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어째 보면 도민들로 보면 도정에 더 매진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축제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김경수 지사가 이제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것들 중에 보면 동남권 메가시티 있고요. 지금 또 부산과의 행정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시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핵심 사업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사실은 큰 그림은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를 예. 만들겠다는 것이하고 이제 그린 뉴딜, 경남형 그린 뉴딜을 통해서 경남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부산도 사실은 이제 경남에서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을 제안을 했었는데 부산에서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받겠다, 추진을 같이 하겠다고 예. 힘을 모으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적 과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메가시티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뭐 여전히 흔들림 없이 진행될 거라 생각이 들고 예.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광역철도입니다. 사실은 철도를 만드는 건데 길이가 한 그 795km에 걸쳐서 8조 7천억이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하루 생활권을 만들겠다라는 게 좀 큰 그림인데 그것도 김경수 지사가 사실 있어야만이 저는 가능한 문제라 보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서울의 중앙부처나 또 이제 서울의 정치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김경수 지사가 있음으로 해서 더 유리한 국면을 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공교롭게도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부산시장이 범죄로 지금 사퇴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그 선거에 개입해서 그것으로 지금 조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부울경 이 광역단체 세 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콩밭에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정치적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중요한 사안, 그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중요한 그 사안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지금 정치적 그런 위기 상황이 형성된 이 선거의 어떤 그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출마했던 그 애초에 출마 자체가 잘못된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사무처장님의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항소심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장 사퇴를 네.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면 잠깐 정리를 하면 지금 김 지사가 1심 선고에서 항소심 선고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고요. 대법원 선고는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만에 하나 파기환송심까지 간다면 이건 또 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채우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경남은 아시다시피 그 부정선거에 한 거에서 3.15 의결을 일으켰던 그래서 그것으로 도화선이 돼서 4.19 그 혁명이 일어났던 민주주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 혐의가 선거에서의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의 자존심을 아주 그 훼손하는 것입니다. 전임 도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종교 시민단체가 사퇴하라. 그다음에 네. 왜 구속시키지 않느냐. 많은 집회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은 시민단체지만 어떻게 보면은 편파단체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이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도지사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구속을 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경남 도민들의 자존심을 한 번 더 상처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답변도 좀 짧게 듣겠습니다. 이제 김 지사가 사실 남부 내륙 철도나 그다음 스마트 그린 산단, 진해 신항 그리고 이제 김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 지사가 있어야만이 경남 도민들이 원하고 부응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도정에 오히려 큰 혼란과 공백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가 책임지고 해나가야 할 일들에서 제대로 못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은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가져간다. 그리고 선고 알겠습니다. 자체도 선거법은 명백하게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업무 방해했으면 업무 방해한 것에 대한 국한에서 설령 그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한에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